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일터연구원의 정일형. 배은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광주 건물 철거 현장 붕괴 사건, 평택항 사고는 그간부터 문제되어 왔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크게 울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생명을 앗아가는 큰 부상을 야기하는 재해들이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최근 노동 관련 이슈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7월 9일에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앞선 몇몇 재해들의 사례가 이번에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있으며 총 3개의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 중대 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농사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납, 수은, 일산화탄소 급성 중독, 보건의료 종사자 혈액 전파성 질병 및 산소 결핍증 등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한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과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출혈과 같은 과로 관련 질환이 빠지게 되었다는 데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이번 시행령에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한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요. 먼저 지하철, 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의료기관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실내 공기질법상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 주차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및 전통시장은 제외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량, 터널, 항만 등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도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이나 배수펌프장 등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영업장은 화재 위험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외에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주유소, 가스충전소, 놀이동산, 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시행령 안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 현장 붕괴 사건과 같은 건설 및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행령 안은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원료 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 처리 절차 수립, 교육 실시 확인, 서류 보관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번 시행령 안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계에서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고 김용균,
이선호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철해온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노무사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행령 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경영 방안,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대해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의 사실을 공표를 하도록 시행령 안에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 및 보건 의무 확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발생 재해의 내용 및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 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과로사나 직업성 암과 같은 그런 질병도 담지 않고 있고 2인 1조 근무와 같은 내용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법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경영자의 책임이나 처벌 부분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산업 현장을 크게 위축시킬 법이라고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양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추후 우리 산업 현장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일영, 배은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